죽은 사람 들어와가지고 남자들이 이렇게 절반 꺾어가지고. 사람을 꺾어요? 네. 시체를? 예, 너 깜짝 놀랐어요. 절반 꺾어가지고 가만히 넣어서 갖다 묻는다는 거긴 거예요. 죽으면 다 꺾어서 넘. 네, 그래서 왜 꺾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왜 꺾어요? 하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도 앞서 두 차례의 유튜브 영상과 마찬가지로 양강도 배감 출신의 김선여 씨, 배감 언니 TV 운영자 김선여 씨 모시고 북한에 참혹한 인권 유린 생생하게 경험자니까. 그리고 사실 저도 북한 감옥도 가보고 저도 뭐 6개 감옥을 가보고 다 사실 체험했어요. 했는데 오늘 이 증언은 불과 몇 년 전 김정은 시대 북한 뭐 인권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또 최근에 온 경험자의 증언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감 보위부에 끌려가서 3년형을 받고 그거까지 끝났죠. 네. 그래서 형 받고 교화소 갔던 시점이 몇 년도였어요? 2015년도 몇 월? 8월에 갔습니다. 8월에 2015년 8월에 가서 그때부터 감옥 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멀지 않습니다. 7년 전 얘기인데 7년 전도 아니군요. 6년여 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갈 때는 교화소 기차 타고 갔어요? 예, 기차를 타고 갔어요. 왜냐면 사실은 3년인데 3년을 다 안 살았고요. 1년 반으로 축소를 했어요. 뇌물을 고여서 집에서? 네, 어머니가 집을 팔아서 집 팔아서? 네, 뇌물을 고여서 이제 1년 반으로 돼서 이제 1년간 이제 교화 생활을 했는데 이제 개천 교화소로 가게 됐어요. 개천이라는 것도 또 난생 처음 가보는 거고 이제 한간에서 그냥 북한인들이 늘 하는 얘기 그냥 가는 거죠. 거기를 가는 거를 인간대학이라고 해요. 교화소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게 되는데 가는 노상도 이제 다 그 형에 지켜진 거니까 웬만하면 좀 길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감옥 예. 감방에 있다가 기차 타고 가는 게 차라리 낫지. 개호원들이 그랬어요. 운이 좋아서 한 보름 가면은 너네는 좋지. 거기 들어가면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며칠 갔어요? 근데 운이 안 좋다 보니까 한 주일에 날아갔습니다. 아니 배감에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배감에서 개천까지 가는데 일주일 갔는데 날아간 거예요. 그죠. 원래는 보름에서 한 20일. 예. 아무튼 저도 북한 출신인데 다 지금 와서 서울에 살다 보니까 들으면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죠, 그죠? 우리가 지금 부산도 2시간 40분이면 가는데 기껏해서 일주일 가고도 날아갔다고 하니까 갈 때는 어떻게 죄수복 입고 머리 깎고 그래 가요? 아니요. 갈 때는 그냥 사복 입고 일단 족쇄는 차는데 그래도 이제 조사받는 기간에 개호들이 6개월 동안 같이 친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미운 정 좋은 정 해도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는 뭐 이제는 야 3년 1년 반 먹은데 아예 따라나지니 뭐 1년에 급부하고 집이 뭐 이러고 그래서 이제 족쇄는 안 찼어요. 족쇄는 안 차고 이제 우리 여자 3명이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차들이 멈춰서잖아요. 전기가 안 와서. 그러면 이제 막 차에서 뭐 진짜 밥도 해 먹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물 길러도 다니고 세수하러도 다니고 하면서 이제 젊은 애들이 이제 시비 걸 때도 있어요. 누나 뭐 오락해 놀자고 이렇게 부를 때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잘랐으니까 얼마큼 잘랐어요? 머리를 이제 긴 머리를 이렇게 못 하고 이제 그냥 커튼 머리 비슷하게 치면 되죠. 뭐 기민 머리까지 이렇게. 귀를 예, 그래서 저는 창피하다 보니까 토끼꼬리만큼 요만큼 겨우 막 묶었었어요. 그래서 걔네가 좀 의문스러우니까 알죠. 딱 봐도 얘네 딱 교화 가는 애들 같다. 그러니까 그냥 누나 어디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대학에 공부하러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힘든데 어떻게 하나 살아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교화소에 딱 갔는데 교화소 철문 앞에 딱 갔는데 정말 저기 들어갔다가 진짜 살아나올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정말 컸었어요. 그때가 제가 23살 때였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나 내가 살아나가야 된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아스팔트 세멘트 그러고 한 4m 되게 장벽을 쳤어요. 쫙. 네, 담장을. 그리고 그 위에도 철조망을 이렇게 막 쳤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래요. 그래서 완전 철문을
우리 여자들이 한 5이 같이 이렇게 열어야 돼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들어간 사람이 문 열고 들어가? 그 들어갈 때는 작은 문으로 들어가고 이제 일하러 나올 때는 우리가 열어야 돼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그 철문을 들어가서 여자 쪽은 이쪽, 남자 쪽은 이쪽 이렇게 갈라지니까 너네 저쪽으로 가 이러는데 딱 들어간 제일 눈에 띄우는 게 앞에 그 간판이 있었어요. 구호, 구호라고 해야죠. 도주는 곧 자살이다 이렇게 썼어요. 까맣게 그것도 까만 걸로. 그래가지고 여기서 도주하면 무조건 그냥 총에 맞아 죽는 거구나. 도주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를 딱 인식을 시켜줬어요. 그 문구가. 그래서 들어가서 여자들 거기 있는데 거기 갔는데 이제 신입반이라는 게 있어요. 가면은 교과서에서 지켜야 될 규칙, 그다음 방식, 그 선생님들 대하는 예법, 예, 그 선생님들 만났을 때는 인사를 하고 벽 옆으로 돌아섰다가 선생님이 가면은 너 가야 된다. 이거를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신입반 때 규칙을 달달달달 외우고 규정 같은 걸 하고 제수복장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북한의 제수복장은 따로 없고 내가 가져갔던 소지했던 옷, 그 옷을 여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만큼 비워내거든요. 비워내고 흰 천을 갖다 여기다 붙여요. 죄수 옷도 못 줘? 예, 제수 옷이 없습니다. 그거를 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네. 교과서가 그 바지랑 윗동을 이렇게 째겨서 흰 천을 갖다 붙이고 그거를 이제 2벌에서 3벌 갈아입고 흰 수건. 도망치면 들키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구나. 흰 수건을 이렇게 옛날에 방직공장 처녀들처럼 흰 수건을 딱 써야 돼요. 그게 규정이어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피복에 저는 배치를 받았어요. 무슨 반이 여러 개 있어요? 피복, 재화, 재단, 농산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재화라는 건 신발 만드는 데고 그다음 재단반이라는 거는 이거 뭐 본 따는 데고 피복은 그냥 박는 건데 재봉이 없습니다. 피복반에. 피복하면 다 재봉하는 줄 알죠. 저도 그래서 피복을 선택을 했는데 재봉이 10대도 안 돼요. 10대도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교과서 군관들이 군복을 우라카이 해주는 그런 일에만 쓰고 쓰는 데가 없고 나머지 90% 인원은 앉아서 뜨개를 뜨는 거예요. 무슨 수공업. 피복이라는 그 뜨개, 그 무슨 뜨개를 떠요? 반이라는 것만 정해져 있고 중국에서 이제 실이 들어오는 거죠. 실이랑 그 옷 본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것대로 이제 연습을 해서 그거를 다 해서 그거를 또 중국에 가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받아 쓰고 우리는 아주 그냥 공짜로. 그럼 외화벌이 시키는구나. 네, 외화벌이죠. 그래도 좀 나름 생산적이네 생각보다는. 옛날에는 뭐 무식하게 그냥 땅 두지게 하고 뭐 별로 돈 안 되는 거 시켰는데 이제는 북한도 교과서도 많이 자본주의화 돼가지고 외화벌이 시키는데 외화벌이를 엄청 많이 90%가 외화벌이라고 보면 돼요. 중국에서 배운 것 같은데 중국에서 그 죄수들 갖다가 막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세계에 팔거든요. 네네네. 북한 딱 그거 배웠네.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 개천 같은 데는 뭐 북한군 무슨 동화 만들고 네. 피복 만들고 맞네, 그랬는데 맞아요. 이제는 외화벌이 시키네. 그럼 몇 시부터 일 시켜요? 6시 반에 기상을 해서 30분 동안 밥을 먹어요. 단지밥. 단지밥. 그렇지. 영양 단지 요만한 거. 강내밥을 그냥 강내살을 씻지도 않아요. 그냥 짝살 내가지고 씻어서 삽으로 해가지고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딱 단지 받아서 딱 요만한 밥을 그 한 덩이에다가 소금 국물. 작물이라고 하는데 시꺼먼 물에 그냥 배추 우거지가 그냥 헤엄쳐 다니는 거 그냥 먹으면 연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먹고 반찬은 없고. 반찬은 없어요. 반찬은 없고 이제 그거를 일을 하죠.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뜨개 뜨고 과제를 못하면 저녁 7시까지인데 말이 7시까지 저녁 먹고도 자기 전에 10시에 취침을 하거든요. 근데 취침 전까지 계속 뜨는데 불이 안 와요. 교도소에도. 그러니까 반딧불 전지 있잖아요. 그 우리 시계에 엮는 전지약. 그거 2개 엮는 그 조그만 형광등 하나 오는 그 반딧불 전지약을 머리에 이렇게 매달고 이렇게 뜨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과제를 해야 되고 밤에는 또 밤에 자살할 수 있다고 다 자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2시간씩 군무를 서요. 지켜보거든요. 자는 사람들. 빼곡히 누워서요? 예, 그냥 내 면을 따라서 앉은 자리가 낮에는 일하는 자리고 그 자리에 그냥 누우면 잠자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작업실 뭐 없어요. 그런 게 없고 그냥 뜨다가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또 하고. 그 바깥에 같은 데 나가는 경우 없어요? 외부 작업이라고 있는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외부 작업이 있어요. 농장반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그 농장반은 전문 나가 일만 하거든요. 그게 되게 힘들어요, 거기는. 근데 이제 외부 작업이라고 이제 반마다 한 3, 40명씩 뽑아서 나가는데 그것도 이제 교화소에서 이게 굶어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협약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줄이려고 형이 긴 사람들은 안 내보내요. 힘든 일을. 그리고 이게 저처럼 형이 짧고 1년, 쟤처럼 1년 반 간 사람들은 거기 진짜 있는 장기생들이 우리가 들어가면 너 몇 년 먹었니?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 1년 먹었습니다. 그러면 교화소 냄새 맡으러 왔구나. 이러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갔다고. 냄새만 맡다 간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되게 달궈요. 그래서 외부 작업하러 나갈 때는 이제 나가는데 개호원들이 이제 실탄을 하고 한 30명에 4명씩 붙어요. 앞에 2명, 뒤에 2명. 그렇게 해서 뛸래야 뛸 수도 그 정거리라는 개천교화소 그 정거리라는 그 시골이 정거리? 정거리 맞죠? 정거리는 저 함경도에 아 그런가? 아 그게 그 개천교화소 그 동네 그 이름이 있었는데 정거리인가? 아니 이름이 있었어요. 그 고란 이름이 그 고란이 뛸래야 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천 들고 딱 이렇게 예. 하면 못 뛰지. 그래서 거기 이제 외부 작업 나가면 이제 흔히 나가는 게 강내찜 나르러, 강내 밝으러, 그 다음에 배추 묶어주러 이런 거 나가는데 배추 묶으러 나가고 강내 가을 하러 나갈 땐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왜냐면 강내 가을 나간다 그러면 너네 오늘 나가 하모니카 실컷 불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모니까 강내 개호 안 보는 동안 봐도 그냥 먹어요. 개호들이 그래. 때리겠네. 야, 이 개갈라들아, 니 갈라들이 가을 하라고 냈더니 용서로 불었어. 이씨, 개갈라들이 막 이러고 먹지 말고 강내를 배라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배고프니까 강내 한 이상 먹는 건 순간이에요. 그러고 그거 먹고 소금 먹으면은 좀 소가 생명기가 안 올라오거든요. 배추밭에 가잖아요. 가을에 배추 오구라고 배추 묶어주라 내보냈는데 배추 오개기를 비틀어 뽑아서 먹고 겉만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들이 막 그럴 때는 야, 이 개갈들 허리 못 쳐들게 선생님 허리 들면 어떻게 배추 먹습니까? 이 염소 같은 갓나들 개갈 작작해라 막 이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해봤어요. 해봤는데 내가 잡혀갔을 때는 뭐 삶아도 안 줘. 그냥 통강냉이를 줘서 진짜. 뼈만큼을 줘서 이거 어떻게 먹냐 하다가 먹어보니까 나중에는 세상에 그보다 고소한 게 없더라고. 그 나가서 벼이삭 그냥 흩어서 그냥 먹고 근데 그건 깔깔한데 그리고 고추밭 가면 그럼 고추 다 그냥 씨만 털고 다 먹어. 근데 제일 먹기 어려운 게 감자더라고요. 감자는 너무 아려. 생감자가 제일 그건 진짜 아무리 배고파도 먹기 좋은데. 나도 별짓 다 했는데 우리는 그거 먹다 들키면 그냥 아예 아작을 냈어요. 예, 근데 그것도 그래도 뭐 하긴 했는데 뭐 다 같은 그런 고생을 하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죽는 사람들 뭐 당연히 있겠죠? 제가 피복반인데 저의 옆방에 그 허약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각 반에서 진짜 허약 3도까지 온 사람들은 그쪽으로 앵겨요. 왜냐면 자기 방에서 허약이 나왔잖아요. 그럼 자기네가 어떻게 하나 먹여서 살려요. 그 죽음을 줄이려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도 안 되면 허약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허약반이라고 있었는데 한 20명 정도 여자분들이 있는데 전체 여자가 몇 명이에요? 거기에 수감. 제가 그냥 지금 생각해서 봤을 때는 다는 모르겠지만 무기까지 다 합치면 한 2,000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00명이 20명만 한 1%면 그땐 그건 좀 그 상황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거의 갈 정도면 이제 소생불능하네요. 그죠? 면식 들어오는 거 내가 우리 집에서 면식 들어오면 10%를 떼서 그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먹여 살리는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말 안 해도 알 때가 있거든요. 쑥 냄새가 나요. 쑥 냄새가 나면은 또 누가 하나 죽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쑥 냄새를 왜 내냐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었어요. 오래 있는 분한테 언니 쑥은 왜 납니까? 쑥 냄새는 왜 납니까? 하니까 이제 사람 죽으면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 송장 냄새 난다고 쑥 향이 이제 그거를 냄새를 잡는다고 이제 그거를 한다. 네, 뭐 귀신도 쫓고 뭐 그런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더 내가 거기서 충격받았다는 거는 죽었는데 가족한테도 못 가는데 그 사람을 산에 갖다 묻는데 바로 안 눕히더라고요. 사람을 죽은 사람 들어와가지고 남자들이 이렇게 절반 꺾어가지고 사람을 꺾어요? 네.
시체를? 예, 너 깜짝 놀랐어요. 절반 꺾어가지고 가만히 넣어서 갖다 묻는다는 거긴 거예요. 죽으면 다 꺾어서 넣- 네, 그래서 왜 꺾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왜 꺾어요? 하니까 교화소에서 죄를 씻지 않고 죄를 채 못 씻고 죽은 사람은 바로 안 묻는데요. 규정이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지나서 좀 굳었잖아요. 그러면 안 꺾이면 발로 이렇게 목 쪽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가만히 넣어서 갖다 남자들이 묻는 거. 그때 완전 충격이었어요. 죽는 것까지도 죄를 못 지었다 꺾어서 야 진짜 죄를 깨 악마의 나라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아까 20명이면 1% 작은 거 아니냐고 생각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2,000명 있는 모임에서 1%가 항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치명률이 0.1%라는데 1%는 항상 있다가 죽으면 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숫자는 아니죠. 한 달에 한 3명, 4명 정도는 계속 죽어나가니까. 아유 진짜 그러면 그 잡혀가서 그 워낙 배고파서 영양실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보이는 거 닥치는 데 다 먹겠네요. 다 먹죠. 쥐도 잡아먹어요. 쥐가 진짜 위생성이 없거든요. 교화소에 있는 쥐는. 딱 똥 먹고 뭐 다 그러는데. 똥 먹고 자라고 똥쥐라 그러는데 쥐만 보면 쥐다 고기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한 몇 명 쥐를 한 대 몰아가지고 잡아요. 그래서 그걸 막 5, 6년씩 있는 분들은 그거를 진짜 보양식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분들 갖다 주면은 진짜 가족 벗기는 것도 아까워서 물티하는 거죠. 따가운 물 끓여가지고 털만 빼가지고 꼬리, 발, 머리만 잘라서 진짜 사골 오리도 푹 우려서 뼈까지 다 먹을 만큼 진짜 씹을 수 있는 뼈까지 다 씹어요. 그게 또 그 전혀 더럽지 않고 너무 와 고기 생긴다고 근데 너무 고기 좋잖아.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고 내가 1년생이었잖아요. 그분이 제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좀 이렇게 뻘쭘했더니 너도 6년 있어봐라. 응? 사람도 잡아먹을 기세라고. 니 그렇게 보지 말라고 이렇게 어머님이 얘기하세요. 어머니 저 그거 이상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 원래 고기 비고 없어요. 이렇게 해서 넘기긴 했는데 그때 정말 내가 정말 1년 받은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3년이라는 형을 절반 줄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또 이제 교화 생활을 하는데 4년 만기를 채웠어요. 다음 달에는 나가거든요. 만기생이라고 이제 머리도 기르고 하는데 그 할머님이 나가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4년 동안 있는 동안 자식들이 한 번도 면회를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도 자식들이 안 받아줄 것 같고 나가도 갈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진짜 그 할머니 자살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4년 다 채우고. 예, 진짜 다음 달에는 나간 할머니인데 우리가 그 퍼먹는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에 빠져서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가 할머니 해가지고 급하게 빠지자마자 건졌는데도 빠지는 거 보고. 예, 그냥 이렇게 쑥 물 어느 마 있나 이렇게 보는 줄 알았는데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 할머니 빠졌다 그래가지고 바로 들어가 건졌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를 또 신당에도 우리가 3층이었는데 그 밑에 사채실인데 할머니를 거기다가 모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여기 누워있는데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와서 그 시신을 가져가면은 주고 뭐 보름만이라든가 한 달 동안 안 가져가면 교화소에서 갖다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죽었는데 그때 정말 충격이었던 게 물을 퍼먹어야 되는데 그 할머니가 우물에 빠져 돌아가셨잖아요. 그 할머니 빠졌던 우물물을 퍼서 먹었어요. 야, 그 물 풀 때마다 정말 야, 이거 할머니 혼이 여기 있지 않을까, 할머니 한이 여기 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물 먹는데 되게 꺼렸거든요. 아무튼 와 얘기하면 그게 진짜 뭐 밤새워 다 얘기하기도 모자랄 텐데. 그래서 어쨌든 정말 살아나와서 한국까지 온 거 너무 축하드리고 또 나올 때 영양실조 안 왔어요? 저도 영양실조 와가지고 1년이지만 되게 힘차게 달궈가지고 영양실조 오고 밖에 햇볕을 크게 못 보다 보니까 이제 그거 할 때 있잖아요. 출소할 때 부모님이 데리러 와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출소 만기되면 그냥 제설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만기해도 이제 부모가 데려오지 않으면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딱 제 날짜에 와야 되겠는데 했는데 이제 전화를 왔는데 엄마가 못 올 것 같다고. 근데 다행히도 운 좋게 나를 괴천 교화소에 데려다 주던 개업원이 이틀 전에
남자 죄인을 2명 호송하러 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운 좋게 그분이 이틀을 기다려줘가지고 나왔는데 그 데려갔던 사람이 또 데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 변한 거 확 볼 거 아니에요. 동생 뻘이죠. 그런데 이제 대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또 보더니 와, 죽지 않고 살아 나오네 이러는 거예요. 3년 들어가서 진짜 죽을 뻔했는데. 그죠? 3년이면 진짜 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교화소 나오면 그게 있잖아요. 두부 먹는 그거 있고 그 두부도 먹고 해서 먹었는데 가는 도중에 계속 넘어져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계속 넘어지고 이제 그 건방 나와서 이제 조미료 바깥 음식을 접하다 보니까 또 그 대장염 와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 고생했었어요. 그렇게 나오면 한 3개월은 붓고 내리고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나와서 집에 와가지고 일단 오는 기간은 그래도 내가 집에 가야 된다 이래서 집에 왔는데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긴장 탁 푸니까 붓기 시작하는데 눈 떴는데도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러고. 그게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붓기가. 그 내린가 하면 또 붓고 또 내리고 한 3번 가던데. 그거를 북한에서 흔히 똥똥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자마자 다시 탈북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맞아요. 못 움직였는데 근데 한 달 만에 저는 다시 떠가지고 중국말도 잘 알고 그런데도 버스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행색이 딱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산을 그 눈에 굴 파고 자면서 3일 걸어서 연길 들어가서 딱 아는 집 들어 쓰러졌는데 붓고 내리고 그 집에서 그냥 한 최소 3개월 이상 그 잘 먹었는데도 그런데 6개월 가더라고요. 근데 그 어쨌든 그 교원들 같은 사람들도 보연들도 뭐 맨날 신고할 때 야 니 또 하지 뭐 맨날 그러지 않아. 나오면 이제 오는 호정도 중에 니 또 갈 끼지? 내일 가게? 내일 당장 가게? 뭐 이러는 거예요. 나 데려올까라 이런 거 안 해요? 저 내 동생 좀 데릴까라 갔다가 돈 좀 부채라 뭐 이러고 이런 농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연들도 다 다시 또 갈 수밖에 없는 거를 너무 알면서도 네. 또 참 뭐 오늘 시간 또 이렇게 이 개천 교화소 아마 한국에 온 탈북민 중에 가장 최근에 개천 교화소를 경험한 김선녀 씨 증언을 들었는데 들어보면 이건 무슨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그런 게 아직도 북한에 여전히 남아 있고 그래서 아직 북한은 저거 망하기 전에는 또 그게 그 수용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생한 교화소 체험을 하는 김선녀 씨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백어머니 TV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아니요, 진심으로 제가 감사드립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저의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의 얘기를 이렇게 많이 시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큰 채널에 나와서 저의 얘기를 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살아왔음을 여러분들한테 소리낼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얘기 지금까지 안 했어요? 네, 왜냐면 숨겼었어요. 많이 네.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북한이 이렇다고 북한의 인권이 나쁘다는 걸 외칠 수 있고 나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준 우리 주성아님 TV에 나올 수 있고 한 것도 너무 영광이고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주성아 TV 계속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웃기는 얘기든 슬픈 얘기든 진짜 뭐 이런 거 북한의 현실로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참혹한 이야기도 여러분들도 큰 무리 없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